고요한 조선의 한 마을, 쓸쓸한 바람이 부는 곳에 두 남녀의 운명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비록 시대의 굴레 속에서 억압되었을지라도 인간 본연의 욕망과 사랑은 그 어떤 금기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숨겨진 야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남녀의 정을 넘어 시대의 금기를 뛰어넘어 피어난 뜨거운 욕망과 그들의 삶을 지배했던 쾌락의 기록입니다. 때로는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인간 본연의 감정에 충실했던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안겨줄 것입니다. 조선시대라는 엄격한 유교 사회 속에서 남녀의 관계는 정해진 규율과 도덕적 잣대 아래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특히 과부의 재혼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으며 사회적 시선 또한 매우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억압 속에서도 인간의 본능적인 끌림과 육체적 욕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지될수록 더욱 강렬하게 타오르는 불꽃처럼 은밀하고도 파격적인 이야기들이 당대의 야담집과 구전을 통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는 바로 그 수많은 야사 중에서도 가장 대담하고 뜨거웠던 한 선비와 과부의 은밀한 기록입니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그로 인해 시작된 밤의 향연은 그들의 삶을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단순히 흥미로운 일화를 넘어 인간의 내면에 자리한 원초적인 욕망과 시대적 제약 속에서도 꽃필 수 있었던 사랑의 다양한 모습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한때 명망 높았던 양반 가문의 후예, 23살의 성우는 몰락한 집안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학문의 뜻을 두었으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그의 건장한 체격만큼이나 출중한 외모는 여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그의 남다른 물건은 오히려 그녀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어 연이 깊어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선비로서의 품위를 지키려 애썼지만 가난은 그를 끊임없이 옥죄어왔습니다. 그의 학문적 열정은 배고픔 앞에서 빛을 잃었고 희망보다는 좌절이 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게다가 그의 남다른 신체적 특징은 어린 시절부터 그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은 물론 심지어 그와 교제를 시도했던 여인들마저 그의 거대한 물건에 경악하며 도망치듯 떠나갔습니다. 그는 사랑받고 싶었지만 자신의 특별함이 축복이 아닌 족쇄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늘 고독하고 쓸쓸한 나날을 보내던 그는 자신의 남다른 신체적 특징이 축복이 아닌 족쇄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그는 더욱 깊은 고독에 빠져들었습니다. 세상과의 단절감 속에서 그의 내면은 더욱 황량해져만 갔습니다. 그는 밤마다 홀로 잠 못 이루며 자신의 운명을 한탄했고 언젠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줄 여인을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해소되지 않는 갈증과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특별한 육체가 어쩌면 세상에 나오지 말았어야 할 재앙 같은 것이 아닐까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30살의 과부 가연은 이 마을의 큰손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지만 그가 남긴 대규모 논과 밭은 그녀를 부유한 마님으로 만들었습니다. 재물은 그녀에게 풍족함을 안겨주었지만 밤마다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다름 아닌 끓어오르는 색욕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홀로 된 그녀에게 성적인 갈증은 주체할 수 없는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단정하고 정숙한 과부의 삶을 살았지만 밤이 되면 그녀의 침실은 뜨거운 욕망의 감옥이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짧았지만 그녀는 이미 육체적인 쾌락의 맛을 알아버린 터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몸은 끊임없이 채워지기를 갈망했고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고뇌하던 그녀는 자신의 뜨거운 욕망을 해소할 대상을 갈구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신하고 기품 있는 과부의 모습이었지만 속으로는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욕망의 파도에 시달렸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녀의 비밀은
밤마다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이 욕망을 충족시킬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탐색했습니다. 그녀는 부와 명예를 가졌지만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자신의 뜨거운 욕망을 해소시켜줄 단 한 명의 남자였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허무함과 채워지지 않는 갈증은 그녀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마치 사냥감을 찾아 헤매는 맹수처럼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완벽한 상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비록 겉으로는 온화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불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가현은 하인들과 함께 밭을 둘러보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장렬하는 태양 아래 땀 흘리던 그녀는 잠시 냇가에 들러 더위를 식히려 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냇가에 발을 담그려던 찰나 그녀의 눈에 놀라운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냇가 한가운데서 한 청년이 시원하게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몸은 잘 다듬어진 조각상 같았고, 무엇보다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물 위로 불끈 솟아오른 그의 물건이었습니다. 굵고 길며 마치 용틀이 마는 듯한 그 자태는 가현의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크기에 그녀는 숨을 멈추었고, 그 순간 그녀의 오랜 갈증이 해소될 것이라는 확신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의 눈은 탐욕스러운 불꽃으로 타올랐고, 그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강렬한 욕망이 그녀의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그녀의 본능은 그 순간 온몸을 지배하며 모든 이성을 마비시키는 듯 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의 목표는 오직 성운을 얻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에게 찾아온 운명적인 기회를 직감했습니다. 수많은 밤을 잠 못 이루며 갈망했던 바로 그 남자가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고 그녀의 전신은 짜릿한 전율로 뒤덮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그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오랫동안 억눌렸던 욕망을 해소하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랜 사냥 끝에 마침내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성운을 향한 강렬한 소유욕을 불태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성운의 몸을 탐하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밤마다 펼쳐질 뜨거운 정사의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 가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냇가에서 보았던 성운의 모습이 아른거렸고 그의 거대한 물건이 그녀의 꿈을 지배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내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나는 평생을 불행하게 살 것이다. 다음 날 그녀는 하인을 시켜 성운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양반 가문의 예의를 갖춰 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척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성운의 몸을 탐하고 있었습니다. 성운은 갑작스러운 부름에 당황했지만 자신을 알아봐주는 이가 있다는 생각에 가현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선비였기에 부유한 과부의 부름에 일말의 기대를 품기도 했습니다. 가현은 성운을 반갑게 맞이하며 온갖 진귀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듯 차려진 산의 진미와 향긋한 술은 성운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었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이야기가 무르익으면서 가현은 노골적으로 성운에게 추파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성운의 몸 구석구석을 훑었고 그녀의 손은 은근슬쩍 성운의 허벅지를 스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숙련된 사냥꾼처럼 능숙하게 성운의 경계심을 허물어뜨렸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던 성운도 그녀의 대담함과 아름다움에 점차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은근한 유혹에 흔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술기운이 오르자 가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선비님, 이 밤이 너무나 길고 외롭지 않으십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 남편이 떠난 지 오래지만 이 여인의 밤은 아직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저를 채워주실 분은 오직 선비님 뿐이신 듯 합니다. 그녀의 직설적인 고백에 성우는 놀랐지만 동시에 묘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외로움과 갈증을 해소시켜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가현의 저택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성운을 자신의 침실로 이끌었고 망설임 없이 그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가현의 손길이 성운의 옷깃을 하나씩 풀어 헤칠 때마다 성운의 심장은 더욱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그의 몸에 닿자 그의 거대한 물건은 더욱 솟아올랐습니다. 가현은 경이로운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선비님, 소첩은 이제야 진정한 사내를 만났습니다. 이 여인의 오랜 갈증을 해소시켜 주십시오. 그녀의 뜨거운 입술이 성운의 몸을 탐했고 이내 둘은 옷 한 겹 걸치지 않은 채 뒤엉켰습니다. 가현은 오랜 금욕 생활로 응축된 욕망을 성운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허기진 맹수처럼 성운의 몸을 탐했고 성운 역시 그녀의 적극적인 태도에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가현은 그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고 성운의 뜨거운 숨결은 그녀의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그녀는 그의 단단한 어깨를 부여잡고 그의 위로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성운의 거대한 물건이 그녀의 은밀한 곳에 닿자 가현은 길고 깊은 신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목마른 사람이 샘물을 찾듯 갈증에 허덕이듯 성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몸은 부드럽고 촉촉했으며 성운의 뜨거운 열기를 그대로 빨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성운은 그녀의 허리를 부여잡고 자신의 물건을 그녀의 깊은 곳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 가현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신음은 절규와도 같았습니다. 성운은 그녀의 반응에 더욱 흥분했고 멈출 수 없는 기세로 허리를 움직였습니다. 가현은 그의 움직임에 맞춰 격렬하게 몸을 흔들었고 그들의 침실은 땀과 신음 그리고 욕망의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침대는 격렬한 움직임에 삐걱거렸고 그들의 살이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하나의 리듬처럼 밤을 수놓았습니다. 그들의 정사는 밤새도록 이어졌고 침실에는 야릇한 신음소리와 살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가현은 성운의 모든 것을 탐했고 성운은 그녀의 끝없는 욕망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몸을 통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번뇌를 잊고 오직 쾌락의 정점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첫날 밤의 쾌락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가현은 매일 밤 성운을 자신의 침실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녀는 온갖 기묘한 방법으로 성운을 유혹했고 성운 역시 그녀의 요구에 충실히 응했습니다. 낮에는 학문을 논하는 선비였지만 밤이 되면 그는 가현의 노예가 되어 그녀의 욕망을 채워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현은 성운에게 온갖 값비싼 비단옷과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며 그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성운의 집안은 점차 풍족해졌고 그는 더 이상 가난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보상은 가현과의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거대한 물건을 진심으로 찬양했고 그에게 진정한 쾌락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녀와의 밤은 그에게 세상의 모든 번뇌를 잊게 하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몸을 탐할수록 더욱 욕망에 불타올랐고 성운 역시 그녀의 끝없는 요구에 응하며 자신의 한계를 시험했습니다. 그들의 밤은 매일 새로운 정사의 향연이었고 둘은 그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더욱 갈구했습니다. 가현은 성운을 품에 안고 그의 몸 구석구석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은 성운의 몸을 탐했고 그의 뜨거운 숨결은 그녀의 살을 간지럽혔습니다. 그녀는 성운의 물건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성운은 그녀의 손길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뱀처럼 유연하게 그의 몸을 휘감았고
그의 귀에 대고 야릇한 속삭임을 건넸습니다. 선비님, 저를 더 깊이 안아주세요. 당신의 모든 것으로 저를 가득 채워주세요. 그녀의 도발적인 말에 성우는 더욱 흥분했고 그녀를 들어올려 자신의 허리에 앉혔습니다. 가연은 성운의 허리를 꽉 잡고 그의 움직임에 맞춰 허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하나가 되어 격렬하게 부딪혔고 침실에는 야릇한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연은 성운의 어깨에 이빨 자국을 남기기도 했고 성운은 그녀의 등과 엉덩이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육체를 탐하며 끝없이 탐닉했고 쾌락의 정점에 도달할 때마다 더욱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밤은 새벽까지 이어졌고 침실은 마치 전쟁터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증표이자 서로에 대한 갈망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가연은 평소보다 더욱 뜨거운 눈빛으로 성운을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님, 오늘은 특별한 밤을 보내고 싶습니다. 소첩의 모든 것을 바쳐 선비님을 즐겁게 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에 놓인 작은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기묘한 도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놀랐지만 가연의 눈빛에서 강렬한 욕망을 읽었습니다. 가연은 도구들을 사용하여 성운의 몸을 자극했고 성운은 그녀의 손길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감각을 깨웠고 그는 전에 느껴보지 못한 극한의 쾌락에 빠져들었습니다. 가연은 성운의 물건을 입에 담아 깊이 빨아올리기도 하고 그의 몸 곳곳을 혀로 핥으며 애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혀를 이용하여 성운의 모든 감각을 깨웠고 성운은 그녀의 능숙한 애무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거대한 물건을 자신의 입안에 넣고 깊이 빨아올리며 그에게 전율을 안겨주었습니다. 성우는 그녀의 머리칼을 움켜쥐고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아, 가연아.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신음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황홀했습니다. 가연은 멈추지 않고 그의 몸을 탐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목덜미를 애무하고 그의 가슴을 핥고 그의 배를 간지럽혔습니다. 성우는 그녀의 손길에 온몸을 떨었고 그는 그녀에게 완전히 지배당했습니다. 침실에는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야릇한 신음소리가 가득했고 그들의 몸은 땀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가연은 성운의 위에 올라타 격렬하게 허리를 움직였고 성운은 그녀의 움직임에 맞춰 허리를 받쳐 올렸습니다. 그들의 결합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며 끝없는 쾌락의 파동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연은 성운의 허리를 잡고 더욱 깊숙이 자신의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성운은 그녀의 뜨거운 내부에 자신의 물건이 완전히 잠기는 것을 느끼며 극한의 쾌감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몸을 탐하며 절정으로 향했고 마침내 동시에 터져나오는 신음과 함께 쾌락의 파도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 밤은 그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쾌락을 선사했고 그들은 서로의 육체에 더욱 깊이 탐닉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몸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을 잊었고 오직 쾌락만이 존재하는 환상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의 은밀한 관계는 마을 사람들의 입소문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과부가 매일 밤 젊은 선비를 불러들인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성운과의 밤이 세상의 어떤 비난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소문을 즐기는 듯 보였고 성운을 더욱 대담하게 자신의 곁에 두었습니다. 성운 역시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가연의 당당함과 자신을 향한 뜨거운 욕망에 점차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제 마을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가연과의 쾌락만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낮에는 은밀하게, 밤에는 뜨겁게 이어졌습니다. 가연은 성운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지원했고 성운은 그녀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사회적 통념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진실하고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육체와 영혼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었고 그들의 밤은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이 관계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았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금기를 넘어서는 어쩌면 진정한 사랑의 형태였을지도 모릅니다. 외부의 시선으로부터는 지탄받았을지언정 그들 스스로에게는 그 어떤 비난도 침범할 수 없는 견고한 쾌락의 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가연은 성운을 위해 집안의 모든 재산을 아낌없이 사용했고 성운은 그녀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에 충실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통념이나 도덕률을 완전히 벗어던진 채 오직 쾌락만을 좇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비록 사회적으로는 비난받을지라도 그들 자신에게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그들의 침실은 정사의 열기로 가득 찼고 그들의 신음소리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가연은 더 이상 외로움에 시달리지 않았고 성우는 자신의 남다른 물건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오직 서로의 육체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몸을 탐하고 서로의 쾌락을 극대화시키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며 조용히 지냈지만 밤이 되면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고 순수한 욕망의 존재로 돌아갔습니다. 가연은 성운을 위해 값비싼 약재와 음식을 준비했고 성운은 그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새로운 쾌락의 지평을 발견했고 그들의 밤은 단순한 육체적 교감을 넘어선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몸을 통해 영혼의 교감을 나누었고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정사는 단순한 성행위를 넘어선 깊은 사랑과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욕망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얻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견고해졌으며 외부의 어떤 비난도 그들의 굳건한 관계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완벽한 파트너였으며 밤의 정사는 그들의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야기의 결말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정사는 결국 어떤 파국을 맞이했을까요? 혹은 그들은 세상의 모든 비난을 감수하며 자신들만의 쾌락의 왕국을 영원히 지켜냈을까요? 조선시대의 억압적인 사회 속에서 피어난 이들의 야사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 본연의 욕망은 과연 통제될 수 있는 것일까요? 사회의 잣대가 개인의 행복을 진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성운과 가연의 이야기는 비록 은밀하고도 파격적일지라도 인간의 욕망과 사랑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억압된 시대 속에서도 인간의 본능이 얼마나 강렬하게 표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들의 야사는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다양한 면모를 탐구하는 중요한 자료로 남을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당시 사회에서는 금기시되었지만 그들 스스로에게는 진정한 해방이자 존재의 이유였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그리고 인간의 내면에는 상상할 수 없는 깊이와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사회의 시선과 개인의 욕망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들의 야사는 비록 시대의 어둠 속에 감춰졌지만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남길 것입니다. 그들의 뜨거운 밤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선 삶에 대한 강렬한 갈망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인간 본연의 모습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정사는 단순한 육체적 행위를 넘어선 영혼의 깊은 갈망과 만남의 표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시대의 제약을 넘어선 그들의 관계는 우리에게 인간 본성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다시금 성찰하게 합니다. 금기 속에서 피어난 이들의 사랑은 어쩌면 가장 순수하고 원초적인 형태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